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.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문제, 이걸 놓고 정말 다양한 분석들이 있더라고요. 특히 참석하는 게 왜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 이런 실용주의적 시각이 좀 눈에 띕니다. 네, 맞아요. 이게 그냥 간다, 안 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죠. 뭐 국내 정치 상황도 있고 또 외교적인 실리,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으니까요. 자료들이 딱 그런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좀 깊게 파고들면서 왜 많은 분석들이 좀 부담이 있더라도 참석이 더 낫다고 하는지 그 국익 중심의 셈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. 네. 우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외교적으로 고립되면 안 된다. 파트너십을 다져야 한다. 이 점이에요. 아시다시피 한국은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 국가로 공식 초청을 받은 거잖아요. 그렇죠. 여기서 만약에 안 가게 되면 자칫 미국이나 유럽 중심의 그 외교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좀 소극적이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나오는 거고요. 특히 요즘처럼 미국 쪽에서 통상 압박, 자동차나 배터리 관세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변수가 많을 때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네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자료들을 보면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자유진영에 책임 있는 파트너다 이런 모습을 좀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속 접촉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. 그런 면에서 보면 나토 회의가 그냥 회의 참석 그 이상이라는 거죠.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.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행보다 뭐 이런 시각인 거죠. 고립 방지가 첫 번째 키워드로 잡히네요. 그리고 이게 또 연결되는 것 같은데 국제 정세가 좀 불안정하니까 여기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 이런 걸 강조하는 내용도 보이고요. 네, 그렇죠. 지금 뭐 이스라엘, 이란 문제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세계 곳곳이 좀 불안정하잖아요. 네. 자료들은 이럴 때일수록 한국이 국제 질서나 어떤 가치 연대 이런 걸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 참석을 통해서 한국은 책임 있는 중형국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좀 더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급망, 반도체, 에너지 이런 실제적인 분야에서 유럽 주요국들하고 협력할 기회도 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하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, 국내 정치 문제도 자료들이 빼놓지는 않더라고요. 대통령 개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지 지지율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요. 참석했을 때 국내에서 비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짚고 있고요. 물론이죠. 그건 당연히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요. 근데 여기서 자료들이 제시하는 또 다른 관점이 뭐냐면 만약에 이런 국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중요한 외교 무대를 그냥 피한다.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 개인 문제가 국익보다 더 중요한 거냐 이런 비판, 어쩌면 더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에요. 그러니까 국내 정치 리스크는 어떻게든 좀 관리를 해볼 수 있는 여지라도 있지만 한번 놓쳐버린 국제 외교의 기회, 그 기회 비용을 훨씬 더 클 수 있다. 이런 계산이 끌려 있군요. 참 현실적인 딜레마네요. 자료들을 보면. 그렇습니다. 외교에서 한 번 놓친 건 만회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중국 변수입니다. 네, 중국 반응이요? 의외로 자료들 분석을 보면요. 중국이 이걸 이유로 직접적인 경제 보복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어요. 오, 그래요? 그 근거가 뭘까요?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일단 중국이 보통 강하게 나오는 건 대만 문제처럼 자기들의 핵심 이익을 건드렸다고 판단할 때잖아요. 네. 근데 나토 회의 참석 자체를 그렇게까지 심각한 핵심 이익 침해로 볼 거냐, 이건 좀 미지수라는 분석이 있고요. 실제로 과거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도 보면 그냥 외교부 대변인 논평 수준에서 우려 표명 정도, 그 정도였거든요. 사드 사태 때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. 네, 그렇죠. 그건 군사적인 배치 문제였고 이건 외교적인 참여니까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고요. 또 하나는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 보듯이 한중 간에 경제적으로 서로 얽혀있는 부분, 상호 의존성도 무시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. 물론 뭐랄까 간접적인 불편함이나 외교적인 압박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죠. 하지만 참석을 통해서 얻는 국익, 특히 미국이나 유럽과의 관계를 더 강화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.
이게 자료들의 주된 결론인 것 같습니다. 네,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은 국내 정치의 복잡성이라든지 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, 이런 게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고립을 피하고 동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또 글로벌 이슈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 기회도 확보하고 이런 뭐랄까 국익 실용주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더 전략적인 선택이다. 이쪽으로 좀 무게가 실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. 결국은 그렇죠. 지금 국제 질서가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.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지키고 또 미래의 기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.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전략적인 답이 무엇이냐. 결국 이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들을 바탕으로 당신께서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?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